안녕하세요. 스포츠업입니다. 듀란트는 이번 밀워키와 세미컴파 5차전에서 탈인간급 활약을 펼치며 팀의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를 했는데요. 자, 48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16점 차로 뒤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시켰습니다. 자, 이번 경기를 계기로 듀사기라고 불리는 듀란트를 리마인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NBA 리그 최고의 스몰포워드로서 장신이자 공격 옵션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 완성형 선수이자 긴 팔을 이용한 엄청난 타점의 미드레인지 점퍼가 일품인 케빈 듀란트입니다. 자, 현재 브루클린 소속으로 NBA 파이널 우승 2회, 2014 정규 시즌 MVP, NBA 파이널 MVP 2회, NBA 올스타 10회, 퍼스트팀 6회. 자, 스몰포워드 포지션 내에서 역대급 피지컬에 훌륭한 슛 성공률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자, 7피트 5인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윙스팬으로 수비 또한 리그에서 탑클래스 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듀사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듀란트는 큰 키와 실력을 바탕으로 텍사스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 첫 해부터 NCAA 농구판을 휩쓸었습니다.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득점왕을 차지했고 오스카 로버슨 아돌프 루프상 등 받을 수 있는 상은 전부 다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1학년 시즌을 마치고 듀란트는 NBA 드래프트에 참가를 했는데요. 자, 2007년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시애틀 슈퍼소닉에 지명이 되면서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듀란트는 루키 시즌에 팀 내 장신 스몰포워드 제프 그린이 있었기 때문에 슈팅가드 포지션으로 출전을 했는데요. 감독은 듀란트의 기술이 뛰어나다고 판단해서 2번으로 쓰기는 했지만 대학에서 소화하던 포지션과 달랐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야투율 40% 이하에 밑돌면서 적응에 애를 먹었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평균 득점을 끌어올렸고 시즌을 마쳤을 때는 평균 20득점으로 신인왕을 차지하면서 나쁘지 않은 시즌을 마무리했고요. 이후에 슈퍼소닉 구단은 오클라호마로 연고지를 이전하면서 듀란트는 OKC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1011 시즌에도 전년처럼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55승을 거두고 팀 성적 역시 더 올랐는데요. 듀란트는 웨스트브룩과 팀의 중심으로 활약하면서 평균 27.7점, 6.8 리바운드, 2.7 어시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 시즌인 11-12 시즌에도 듀란트는 꾸준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평균 28득점을 뽑아내면서 3년 연속 득점왕도 차지했고요. 팀 내 가드인 제임스 하든도 슈팅가드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OKC는 서부 컨퍼런스 2위로 정규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디펜딩 챔피언 댈러스 매버릭스와 코비 브라이언트의 LA 레이커스, 컴파에서는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모두 6차전 이내에 꺾어버리고 팀을 파이널로 이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이널에서는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마이애미 히트를 만나 듀란트는 파이널 평균 30득점을 하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지만 마이애미의 저력을 막아내지 못하고 1차전을 제외한 나머지 4경기에서 4연패를 당하며 우승에는 실패하고 시즌을 마쳤습니다. 12-13 시즌 듀란트의 공격 효율성은 더 높아졌고 엘리트 슈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18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야투 성공률이 올라가도 평균 28점을 만들면서 떨어지지 않는 득점력을 과시했는데요. 이 시즌 또한 60승을 거두면서 우수한 팀 성적을 만들었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휴스턴 로켓츠를 만나서 4승 2패로 2라운드 진출을 했지만 1라운드에서 러셀 웨스트브룩이 무릎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2라운드에서 멤피스를 상대로 혼자 분전했지만 4차전에서 방전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1승 4패로 탈락하게 됩니다. 13-14 시즌은 초반에 추가 수술을 받은 웨스트브룩의 부재로 인해서 듀란트의 부담은 더욱 컸는데요. 다행히 웨스트브룩이 복귀한 11월부터는 듀란트가 맹활약하면서 서부 컨퍼런스의 이달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팀 성적도 함께 올라가면서 OKC는 서부 최상위권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정규 시즌 평균 32득점, 7.4 리바운드, 5.5 어시스트라는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르브론 제임스를 제치고 생애 첫 정규 시즌 MVP를 차지했습니다. MVP 연설에서는 팀원들을 한 명씩 언급하며 사랑한다고 말했고 아버지 없이 자신을 부양해준 어머니에게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MVP라며 감동적인 소감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14-15 시즌은 시즌을 앞두고 오른쪽 발가락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초반 17경기를 결정했는데요. 12월에 복귀해 세크라멘토 킹스전에서는 르브론 제임스에 이어서 두 번째 어린 나이로 통산 15,000득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발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결국 재수술을 하게 됐고 27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하며 시즌을 일찍 마감지었습니다. 15-16 시즌에는 부상을 털어내고 복귀한 듀란트는 효율적으로 9득점을 올리면서 경기 감각을 회복을 했고
매 경기마다 꾸준히 20득점 이상 넣어주면서 평득 28.2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볼 핸들링이 불안해지면서 턴오버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OKC의 팀 수비력도 낮아지면서 55승 27패를 기록하고 정규 시즌을 서부 3위로 마쳤습니다. 이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는 댈러스 매버릭스를 4대1로 잡아내고 2라운드에서는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만났습니다. 카와이 레너드와 매치업에서 고전했지만 공격에서는 4차전에 41득점을, 6차전에는 37득점을 뽑아내는 등 맹활약하면서 4대2로 상황을 잡고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컴파에서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만났는데요. 1차전에서 듀란트는 26득점, 10리바운드, 3어시를 기록했지만 5번이나 턴오버를 했고 야투는 30개를 시도해 10개밖에 넣지 못하는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러셀 웨스트브룩이 공격력에서 힘을 보탰고 스티븐 아담스가 골밑을 사수하면서 오라클 아레나에서 원정승을 거둬냈습니다. 2차전에서도 29득점을 기록했지만 경기 초반부터 잦은 턴오버를 범했고 총 8개의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커리가 각성한 골스에게 가비지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홈으로 돌아온 3차전부터는 야투 15개 중 10개를 성공시키면서 효율적인 공격을 펼쳤고 자유투도 12개를 얻어 모두 성공시키는 등 33득점을 뽑아내며 가비지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어진 4차전에서도 뛰어난 수비력으로 드레이먼드 그린을 묶으면서 3승 1패로 워리어스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5차전을 내주고 중요했던 6차전에서 야투 31개 중 10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하며 막판에 역전패를 당해 3대3으로 원정 경기를 떠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결국 7차전에서 3쿼터부터 OKC 선수들은 체력이 방전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승부가 기울었고 3승 4패로 탈락하게 되는 너무 아쉬운 시즌 마무리를 했습니다. 컴파가 끝난 이후 FA가 된 듀란트는 몇 주의 시간을 가진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고 오프시즌에 다른 팀들을 부지런히 돌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후 7월 4일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행을 확정지으면서 오클라호마 시티의 영웅에서 역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을 좌절시킨 팀으로 기어들어갔다고 해서 컵케이크, 듀미미, 듀쫄보 등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데요. 반면 골스는 스테판 커리, 클레이 탐슨, 케빈 듀란트, 드레이드먼드 그린으로 이어지는 판타스틱 4 라인업을 구성하면서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게 됩니다. 시즌 초반에도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줬고 이후 2월 11일인 OKC 홈 경기장인 체서피크 아레나에서 엄청난 야유를 경기 내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50% 이상의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34득점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3쿼터에는 전팀 동료였던 러셀 웨스트브룩과 트래시 토크를 주고받는 시정 싸움 등 볼거리가 많은 경기였지만 듀란트는 4쿼터에 웨스트브룩 앞에 두고 장거리 3점슛을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즌 도중 듀란트는 무릎 염좌와 타박상 때문에 4주 정도 결장을 하게 됐지만 4월에 복귀하면서 플레이오프 예열을 마치고 정규 시즌을 끝냈습니다. 프로 1라운드에서는 포틀랜드를 만났는데요. 듀란트는 1차전에서 32득점, 10리바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차전, 3차전에서 종아리 부상으로 휴식을 취했지만 골스는 3연승을 거뒀고 4차전에서 복귀해 활약하면서 4연승으로 2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자, 2라운드에서는 유타 재즈를 상대로 3차전에서 38득점 13리바를 기록하면서 하드캐리했고 역시 4대0으로 스윕하고 컴파에 올라갔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컴파에서도 듀란트는 스플래시 브라더스와 함께 5득점을 합작하면서 시리즈를 수입했고 12연승으로 파이널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파이널 상대는 듀란트의 우승을 막았던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언스였는데요. 파이널 1차전에서 듀란트는 38득점 8리바운드 8어시를 기록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진 홈 2차전에서도 33득점 13리바운드 6어시로 맹활약하면서 워리어스는 2연승을 거두고 원정 경기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원정에서 치러진 3차전에서도 듀란트는 꾸준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31득점 8리바운드 4어시를 기록했고 특히 4쿼터에 르브론 제임스의 머리 위로 위닝 3점을 꽂으면서 클러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차전에서는 116대 137로 크게 패배하면서 플레이오프 전승 우승은 실패했지만 홈으로 돌아와 5차전에서 39득점 7리바운드 5어시를 기록하면서 커리어 첫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시리즈 평균 35.2득점을 기록했고 공수 양면에서 엄청난 공헌을 인정받아 파이널 MVP에 선정되며 최고의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7-18 시즌에는 시즌을 앞두고 트위터로 익명 계정에 올린 말을 실수로 본 계정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빌리 도노반 밑에서 뛰는 것이 너무 싫었고 웨스트브룩 이외의 동료들은 쓰레기였다는 내용이었고, 듀란트는 OKC에 공식 사과를 했지만 OKC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긴 했지만 막상 시즌 중에는 여전히 골스의 공격을 이끌면서 활약했는데요. 스테판 커리와 드레이드먼드 그린이 부상으로 12월에 결장하던 기간에 듀란트가 공격에서 에이스 역할을 확실히 해주면서 11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정규 시즌에 워리어스의 주전 줄부상으로 서부 컨퍼런스 1위 자리를 휴스턴에게 내주면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듀란트도 후반에 늑 연골 골절로 2주 정도 결장했지만 시즌 후반에 복귀했고 최종 68경기를 소화하면서 평균 26.4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는 듀란트의 리그 최고의 스코어러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샌안토니오와 뉴올리언스를 각각 4대1로 비교적 쉽게 제압하고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컴파 상대는 제임스 하든과 크리스 폴이 합류한 휴스턴 로켓츠였는데요. 1차전에서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을 메이드하면서 37득점을 얻어내 경기를 캐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4차전, 5차전에서 부진으로 인해 2승 3패로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요. 다행히 6차전, 7차전은 커리와 탐슨의 좋은 활약이 나오면서 4승 3패로 역전해 파이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파이널 상대였던 클리블랜드는 작년과는 다르게 카이리 어빙이 빠져 있어서 무게감이 차이가 있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1차전에서 르브론 제임스의 원맨쇼로 경기 종료 직전 패색이 짙었지만 J.R. 스미스가 자유투 리바운드 후 슛을 쏘지 않아서 연장전으로 갔고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얻었습니다. 2차전에서는 야투 14개를 시도해 10개를 적중하면서 26득점을 기록하는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3차전에서는 커리 탐슨이 21점밖에 합작하지 못하며 부진할 때 혼자 43점을 때려 넣으며 게임을 캐리했습니다. 막판 클러치 상황에 딥3를 성공시키고 무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백미였는데요. 4차전에서는 20득점, 12리바운드, 10어시로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고 팀 동료인 커리의 폭발적인 활약으로 108대 85로 압승을 거두면서 시리즈 수입으로 백투백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차전의 맹활약과 꾸준한 득점력을 인정받아 2년 연속 파이널 MVP 수상을 하면서 시즌을 마쳤는데요. 18-19 시즌 시작 전 듀란트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재계약을 맺어 잔류했고 여전히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11월 12일에 있었던 LA 클리퍼스를 상대로 연장승부 끝에 패배했던 경기가 현재 듀란트가 브루클린에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연장전에서 듀란트는 6파울 퇴장을 당했고 루 윌리엄스의 클러치 득점을 막지 못하면서 패배했는데요. 4쿼터 종료 6초를 남긴 동점 상황에서 리바운드를 잡은 드레이드먼드 그린이 듀란트가 패스를 달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코트를 넘어갔고 어이없는 실책을 범하면서 연장전에 돌입한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이 부분은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린은 심한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다음 경기 무급 출장 정지 처분을 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평소 경기 중에도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테크니컬 파울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같은 팀 동료에게마저 트러블이 일어난 건데 이로 인해 지금의 브루클린 빅3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19-20 시즌을 쉬고 나서 이번 20-21 시즌 동부 2위로 시즌을 마무리, 아직 플레이오프가 진행하고 있고 듀란트는 다시 한번 파이널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듀란트의 영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